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네트워크 기술을 맡고 있는 박진유라고 합니다. 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제 SK텔레콤이 5G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 같이 생태계를 이제 이루어 가실 여러 플레이어 분들한테 제 SK텔레콤이 어떤 장을 마련해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는 뭐 이동통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많이 익숙하실 장표인데요. 뭐 앞부분은 저희가 뭐 2G부터 해서 3G, 이제 4G에서도 저희가 이제 LTE 프로라고 해서 뭐 4.5G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이제 LTE 기술의 거의 아마 거의 마지막,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그 SA 나오면서 그 LTE 기술의 가장 차별화된, 기존 방식하고 가장 차별화된 게 주파수를 이렇게 볼추럴하게 묶어가지고 속도를 높이는 기술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5개 밴드를 갖다 할 수 있는 것까지가 이제 스펙의 마지막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올해 해가지고 이제 900메가,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1.3기가 정도 LTE에서 그렇게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5G는 아직 상용화는 안 됐지만 저희가 상용화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뭐 필드에서 20기가라는 걸 보여드리고, 또 영종도 BMW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가 그 인천공원 옆에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차에 5G 단말을 실어가지고 몇 가지 시연을 보여드렸고, 그건 제 발표 뒤에서 조금 더 영상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이제 프로야구 시즌 이제 오픈할 때 저희가 인천 문학구장에다가 5G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거기에서 몇 가지 또 시연을 보여드렸습니다. 그것도 뒤에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 부분하고 연계되긴 하지만 가장 큰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보면, 뭐 3G까지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은 기존보다는 이제 어떤 디지털, 그러니까 패킷망이 소개됐다는 게 가장 큰 이제 WCDMA 3G의 특징이었다고 하면, 4G로 오면서는 이제 서킷이 완전히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아시는 뭐 그 HD 보이스, 패킷 기반의 보이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면서 기존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서킷이 이제 페이드 아웃되고, 이제 모든 게 음성조차도 패킷으로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왔다는 게 4G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IP를 통해서 모든 통신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 관점에서 보면 하여튼 기존에 어떤 3G까지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피처폰에서는 어쨌든 사업자가 많은 역할을 하고 서비스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오픈 시대가 되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많은 파워풀한 OTT들이 많이 나오셨고, 특히 디바이스 플레이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다양해졌다는 관점에서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5G로 가면 또 한 번의 컨텐츠가 있을 겁니다. 기술 관점에서는 새로운 라디오가 나올 거고요. 올 IP였는데 이제 올 IT. 그러니까 기존에는 삼성, 에릭슨, 노키아로부터 그 회사가 만든 장비를 제가 샀었는데, 이제는 적어도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굳이 삼성, 에릭슨 거 쓸 필요가 없이 기존에 그냥 범용 하드웨어, 흔히 말하는 X86 기반의 서버를 쓰더라도 충분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All IT 형태의 아키텍처를 하고 있다는 게 큰 특징이고, 특히 이제 OTT를 넘어서 이제 기존에는 텔레콤 쪽은 뭐 에릭슨 아까 말씀드린 노키아가 가장 큰 강자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IT 쪽에 있던 뭐 시스코라든지 HP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점점 이쪽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IT 회사들의 많은 그런 또 약진을 5G에서는 또 아마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관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4G로 오면서 약간 다양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가 패킷 기반으로 되면서 상당히 유연해지고,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많이 나왔는데, 5G에서는 그러면 뭐가 나올 거냐에 대해서 스틸 아직까지는 뭐 마케팅 하시는 분이나 뭐 제 기술하는 사람이나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G를 왜 해야 되냐는 얘기도 많이 나오죠. 뭐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우리 평창 올림픽도 있고 국가적 어젠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에는 도쿄 같은 경우는 또 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한국, 일본, 중국은 어쨌든 국가적 어젠다에 의해서 상당히 5G가 드라이브 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브라이전, AT&T가 열심히 하는데 왜 하느냐? 걔들은 FWA라고 해서 Fixed Wireless Access. 그러니까 모바일에 5G를 하는 게 아니라 5G를 백내까지만. 그러니까 미국은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 땅을 파서 광을 다 넣어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러지 말자. 라스트 마일은 에어로 가자. 5G가 뭐 20기가
제공 가능하다는데, 그러면 뭐 가구별로 나누더라도 몇 기가는 제공이 가능하니 5G 유스 케이스가 나온다는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유럽은 모르겠다. 아직 LTE도 다 안 깔았는데 왜 5G냐. 그래서 상당히 국가별로 5G에 대한 어떤 속도라든지 어떤 유스 케이스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기술은 계속 진화를 할 거고, 거기에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또 앞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5G를 우리가 해야 되는 키 드라이빙 팩터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피드, 아니면 뭐 레이턴시, 아니면 QS, 또는 뭔 새로운 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민을 했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화 한 편 봤는데 LTE로는 한 30초, 5G로는 뭐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뭐 3초에서 5초. 그러면 몇십 초로 줄이기 위해서 5G를 꼭 해야 되느냐? 그거는 퀘스천이 있겠죠, 그죠? 그걸 위해서 5G로 폰을 바꾸시겠다라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설득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스트리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술의 발전이 우리 고객분들의 사용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경험을 했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3G 때 스마트폰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였냐면 메모리 사이즈였습니다. 몇 기가? 32기가, 64기가. 왜냐하면 다운받아가 저장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LTE로 오면서 메모리 사이즈가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습니다. 왜냐? 굳이 다운받을 필요 없이 스트리밍을 들으면 되니까. 그게 LTE로 오면서 스트리밍이 가능한 퀄리티가 되면서 우리 고객분들의 유시지가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LTE에서 스틸 아직까지 영화나 이런 걸 볼 때는 스트리밍보다는 스토어를 합니다. 마찬가지 5G로 가게 되면 저희는 뭐 아주 자그마한 사례일 수 있겠지만 비디오, 특히 뭐 지금 현재 SD급이 아니라 Full HD, UHD급조차도 이제는 굳이 그 큰 용량을 스마트폰에 담았다 지웠다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스트리밍으로 끊김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유시지, 어떤 고객의 어떤 사용 패턴의 차이에 의한 그런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5G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이턴시 관점에서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LTE 같은 경우가 엔드-투-엔드로 아마 50ms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5G 가게 되면 저희 타겟은 10ms 이하로 저희가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 정도의 숫자의 차이가 뭐냐? 보면 5G의 유스 케이스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크게 이야기되는 유스 케이스가 자동차의 네트워크를 5G를 하게 되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5G가 보통 운전하실 때 한 시속 100km로 달린다고 하면 1ms의 딜레이가 유발하는 그 어떤 거리가 2.7cm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한 50ms 정도 되면 곱하기 5 되겠죠. 그러면 한 미드 정도의 어떤 그런 갭이 생겼을 때 그거 차이의 딜레이에 의해서 사고가 나고 안 나고 또는 사람이 다치고 안 다치고 할 수 있는 그런 미션 크리티컬한 부분에서의 어떤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5G가 분명히 LTE 대비했을 때 자동차에 있어서는 충분한 어떤 그런 필요한 통신 기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빠른 속도하고 레이턴시를 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버추얼 익스피리언스 관점에서의 이런 고화질의 고용량의 데이터를 저지연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센서와 결합된 디바이스가 한 기지국 내에 수십 개가 아닌 수백 수천 개가 붙을 수 있는 그런 매시브 IoT,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관점에서 미션 크리티컬,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원격 조종하는 로봇을 원격 조종한다든지 원격으로 드론을 조종한다든지 그랬을 때 딜레이라는 것은 상당히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션 크리티컬한 IoT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 R&D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시간 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이 장표는 저희가 그간 발행한 문서들입니다. 2014년부터 해서 화이트 페이퍼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발전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SK텔레콤이 생각하는 5G의 서비스 아키텍처 기술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요 밑에 있는 URL을 보시면 다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3월 달에는 이제 2019년에 5G 레디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기 위해서 RFI를 모든 그 제조사, 그러니까 삼성, LS, 노키아, 그다음에 단말 쪽 퀄컴, 인텔 쪽에 다 이제 릴리즈를 했습니다. 그 RFI를
저희가 릴리즈를 했고 올 하반기에 저희가 RFP를 통해서 이제 상용 장비 개발을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기술적인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 장비에서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SK라는 그 이야기가 여기 이제 화이트 페이퍼에 나오는데요. SK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각하는 5G 네트워크의 구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 밑에 단에 이 시스템은 X86 그러니까 범용 서버 기반으로 가가지고 기존의 기지국이라든지 코어 네트워크가 아닌 H 또는 센트럴 데이터 센터라는 개념으로 가고 있다고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HDC가 지금의 기지국 정도의 역할을 할 거고 이게 이제 코어 네트워크가 될 텐데 HDC 같은 형태가 돼가지고 기지국이 그냥 통신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지국 내에 스토리지와 프로세서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되려고 그러면 HT맵이 필요한데 HT맵을 센터에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엣지 그러니까 HDC 같은 경우가 커버리지 하는 지역이 뭐 예를 들면 뭐 구보다는 좀 작겠죠. 뭐 서울로 따지면 그 정도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자기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HDC가 강남구에 있는 HDC면 굳이 강북에 있는 HD맵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기 지역의 데이터들. 그러니까 엣지에 가장 데디케이트하고 잘 적합한 데이터를 수용하는 형태의 데이터 센터 형태로 될 거고요. 그리고 요 레이어를 갖다가 추상화해 가지고 그 위에 저희 현재 기지국이라든지 코어 네트워크에서 수행되는 기술은 다 버추얼라이즈된 펑션으로 올리게 될 거고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오케스트레이터라는 엔드 투 엔드 그리고 서비스를 오케스트레이션하는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이 존재하고 그 위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슬라이싱이 돼가지고 각각의 슬라이싱이 됨으로써 QS가 차별화되는 형태로 텔코 서비스라든지 미디어 또는 다른 뭐 서비스들이 각각 슬라이싱된 형태로 해서 각각의 QS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될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5G 어떤 거는 기지국 4G가 같이 연동을 하는 형태. 왜냐하면 5G가 처음부터 전국만 가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의 LTE와 연동을 할 예정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그 작년에 BMW랑 같이 에릭슨과 같이 해서 5G 유스 케이스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분이 뭐 잘 사진에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김진표 씨,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 좀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5G 우리 커넥티드 카를 운전을 하면서 몇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비디오 클립을 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5G, 뭐 커넥티드 카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걸 몇 가지 시연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밀리미터 웨이브를 통해서 엣지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받고, 그다음에 차량의 센서가 커버할 수 없는, 보통 한번 저희가 레이더, 라이다 뭐 썼을 때 200m 정도 커버리지 될 텐데 그걸 훨씬 뛰어넘는 형태의 인프라를 이용한 그런 와이드한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리모트 아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드론이라는 쪽에 어떤 다른 인프라의 도움을 받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떤 안전 주행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5G가 커넥티드 됐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머시브한 그런 서비스들이 가능할 거고, 아마 영상에서 맨 마지막에 5G 익스피리언스 버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버스 같은 경우는 양면 하늘까지가 다 이제 그 스크린으로 돼 있어 가지고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외부 환경이 보이다가, 외부 그냥 전경이 보이다가, 출발하면 어떤 AR처럼 이제 어떤 그런 컨텐츠들이 보이다가 좀 더 지나면 그게 이제 VR로 빠지는, 그래서 우주를 가거나 사막을 가거나 바다 안을 들어가면서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서 컨텐츠가 바뀌는, 그래서 상당히 자기가 거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머시브한 그런 이제 느낌도 들 수 있고, 이 차도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인앤스에서 이제 저희 서울 시내 강남에서는 저희가 일반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리모트 아이라는 부분에서만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차 같은 경우가 상당히 센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좋은 시스템이 많은데, 불행히도 그게 도달할 수 있는 거리는 2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빨리 달릴 때 200m 밖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빨리 잡을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 그게 상당한 그 안전에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하겠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5G 스테디움도 바로 그냥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구할 때 저희가 이제 시구하시는 분이 차를 타고 나왔고요. 그래서 차 안에 안에 계신 분이 이렇게 이제 전광판에 이제 빅보드라는 전광판에 나오고, 속도도 보시면 19.5기가bps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360 VR 카메라를 경기장 여러 곳에 설치해가지고 자기가 앉아 있는 자리 외에 다른 그 쪽에서의 어떤 그런 뷰를 360 VR로 해가지고 직접 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 이 부분은 안 나왔는데, 이게 이제 AR 기술을 통해 가지고 경기장에 앉았을 때 그 스마트폰으로 경기장을 비추게 되면 그 경기장에 있는 지금 투수 타자들의 어떤 그런 정보가 바로 스크린에 나와가지고 그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연을 해드렸습니다. 에코 쪽입니다. 저희 분당 사옥에 보면 저희가 5G 글로벌 혁신센터가 있고요. 여기는 저희가 지금 같이 협업하고 있는 여러 메이저 시스템 업체들, 그다음에 우리 인텔, 그다음에 요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저희가 5G 기반의 로봇이라든지 AR, VR,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익스피리언스 룸을 제공을 하고서 이걸 찾아오시고 신청을 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소개를 드리고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는지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표로 가름을 하고요. 예, 여기는 이제 익스피리언스 룸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TAR이라는 게 저희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개발하는 게 AR 플랫폼입니다. 이 AR 플랫폼이 지금 이번 주가 아마 제가 알기로 구글 I/O 2017인데, 그게 국내 기업으로 처음 저희 SK텔레콤이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구글의 탱고 프로젝트에 저희가 참여를 했고, 거기서 저희 AR 기술을 갖다가 그 구글 I/O에 참석하신 분들께 지금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활동입니다. 표준화는 뭐 아시는 것처럼 올 연말까지 그 5G의 그 스탠드 언론 교육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내년 6월까지 난스탠드 언론이 마무리될 예정인데, 저희는 이전부터 여러 글로벌 사업자들과 같이 해서 트라이얼 스펙을 만들었습니다. 같이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올 연말에 그 스탠드 언론 교육이 완료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뭐 얕던 다른 언어
나라 어느 사업자도 빨리 5G를 저희 고객분들한테 제공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강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텔의 본사에서 오셨거든요. 미국에 계신 분인데 사실 이제 아시아 쪽에 일이 있으셔서 오시면서 또 저희 쪽에 그 발표를 제가 요청드려가지고 모시게 됐습니다. 인텔의 네트워크 플랫폼 그룹의 프린시플 엔지니어로 계시는 최탄 히레마크.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아까 잠깐 여쭤봤더니 히레마크라고 하시는데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네, 히레마크 분을 모시고 5G, SDN과 NFV 관련된 주제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